자, 직장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 규칙에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시간을 재는 시계가 도대체 언제부터 뚝딱거리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. 오늘 이 중요한 문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런 상황이죠. 여러분, 회사 규칙에 징계 시효가 10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다고 쳐보자고요. 그럼 이 10일, 대체 언제부터 세기 시작해야 할까요? 저 사람 좀 이상한데? 하는 의심이 든 그 순간부터일까요? 아니면 뭔가 다른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해답을 제시한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. 좋습니다.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갈게요. 징계시효라는 건데요. 말 그대로 징계를 할 수 있는 유효기관, 일종의 유통기한 같은 겁니다. 회사가 너무 오랫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문구적거리면 나중에는 징계할 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. 오늘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. 한 버스 회사, 그리고 소속 운전기사들 사이에 벌어진 심각한 횡령 혐의를 둘러싼 실제 사건입니다.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. 회사가 보기에 기사들이 운송 수익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어요. 그런데 기사들이랑 노동조합 측에서는 증거 있어요? 증거를 대세요 하면서 완강하게 부인한 거죠.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. 바로 회사 내규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아주 빡빡한 시간 제한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사건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자, 2008년 8월 처음으로 의심의 싹이 텄죠.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회사는 11월에 결국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.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2009년 2월 4일 드디어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,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는 결정적인 통보를 받게 된 거죠. 회사는 곧바로 8일 뒤인 2월 12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관련자들을 해고해버립니다.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넘어왔습니다. 대법원이 답해야 했던 핵심 질문, 바로 이겁니다. 과연 이 10일이라는 징계시효의 시계는 대체 언제부터 똑딱거리기 시작한 걸로 봐야 할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연 2월 12일, 과연 10일이라는 규정을 지킨 걸까요? 아니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걸까요? 시작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. 만약에 시효 계산 시작일이 처음 의심이 생긴 8월이나 경찰에 고소한 11월부터였다면 몇 달이나 지나서 열린 2월의 징계는 당연히 무효겠죠. 하지만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이라는 통보를 받은 2월 4일을 시작일로 본다면요. 그러면 징계는 딱 8일 만에 이루어진 거니까 유효한 조치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이 한 문장으로 모든 논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증명입니다. 그냥 막연한 의심, 그런 것 같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징계 절차를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회사가 알게 된 시점, 바로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. 징계의 시계는 혹시 하는 단순한 의심의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거다 하는 객관적인 확신을 갖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.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. 이 원칙을 이 사건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?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 확신을 얻은 순간은 언제였을까요? 네, 바로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 통보를 받은 2월 4일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8일 뒤에 열린 징계와 해고는 시효를 잘 지킨 절차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타이밍만 잘 맞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건 그냥 첫 번째 관문일 뿐이에요. 이제는 그 징계의 내용,
그러니까 처벌의 수위가 과연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. 법원은 회사에 징계권이라는 재량을 주지만 그게 무죄한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. 만약 내린 처벌이 사회 통념상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싶을 정도로 타당성을 잃었다면 그건 회사가 권한을 남용한 게 돼서 위법하다고 보는 거죠. 그럼 법원은 뭘 기준으로 이 공정성을 판단할까요?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. 단순히 뭘 잘못했냐만 보는 게 아니고요. 그 잘못이 회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, 그 직원이 평소에 일은 어떻게 했었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일 때문에 이제는 더는 이 사람과 같이 일 못하겠다 할 정도로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똑같은 실수를 해도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은 직원의 실수와 그렇지 않은 직원의 실수는 그 무게가 당연히 다르겠죠. 바로 이런 다각적인 접근이 공정한 징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. 보세요. 정당한 징계라는 건 이 두 개의 튼튼한 기둥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아요. 첫 번째 기둥은 시기를 따지는 절차적 정당성,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내용의 공정함을 따지는 실체적 정당성이죠.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징계라는 집 전체가 위법으로 판단돼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객관적 확신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른 판례에서도 계속 확인됩니다.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싹 숨기고 입사했다가 나중에 들통난 사건이 있었거든요. 이때도 법원은 징계 시효가 그 범죄가 일어났던 먼 과거 시점이 아니라 회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봤습니다. 이처럼 객관적 확신의 순간은 경찰 통보일 수도 있고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날일 수도 있고 이 판례처럼 직원이 고백하거나 명백한 증거를 발견한 날일 수도 있는 거죠. 중요한 건 언제 알았냐? 바로 이겁니다. 원칙은 늘 같아요. 자, 그럼 이 모든 법적 원칙들이 실제 우리 직장 생활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여러분을 위해 핵심만 딱딱 집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사용자, 즉 회사 입장에선 섣부른 의심만으로 징계 칼날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. 반드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잘못에 걸맞은 수위의 처벌을 내려야 하죠.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요, 우리 회사 규칙을 잘 알아두고 징계 시효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혹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걸 숨긴다고 해서 시계가 영원히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죠.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회사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과 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, 이 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, 이게 바로 오늘날 모든 조직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일 겁니다.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